요즘 이 언론을 보면요. 개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야당들이 지금 정확하게 자기들의 속내를 잘 얘기하지 않아서 막 헛갈리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이 연방제 좌익 개헌을 해나가고 야당은 그냥 막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볼 가능성이 있는데 물밑에서는 이미 내각제 개헌에 발동을 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내각제 개헌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섭 의원이 거의 선두에 서가지고 내각제를 주장하고 흥미로운 점은 김진태 의원도 개헌특위 들어가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너뜨릴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내각제라는 단어를 잘 안 쓸 겁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대통령 하나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국회가 다 내각을 장악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내각제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도 정신 하나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보수 진영은 내각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유승민 이자들이 내각제 선동한다. 그 내각제로 결국에는 박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라고 사실 제가 가장 먼저 세게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수 쪽 사람들 내각제 안 된다 그랬었어요. 양도환 교수 한 분 빼고는 대부분 다 내각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규재 씨는 내각제 되면 이민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민 가겠다고. 왜? 내각제라는 거는요. 나눠 먹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원칙을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 계파끼리 툭툭툭 장관 두세 개씩 나눠 먹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끌고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이건 국회 자체가 굉장히 선진화된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운영할 수가 있지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대한민국에서요. 내각제 했다가는 이건 파퓰리즘 법안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실 정규재 씨 같은 경우가 이거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해서 이민 가겠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스탠스 볼 때는 정규재 씨 내각제 쪽과 야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대놓고 얘기 안 하는데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황장수 방송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지난해 총선 직전에 저하고 신혜식 황장수 셋이 방송한 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이 나라 망친다. 왜? 내각제는 지난 총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데 황장수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혼자라도 아스팔트에 나가서 내각제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황장수 씨 탄핵 때 입장 바꿨죠. 내각제 세력과 손 잡아야 된다. 문재인을 막기 위해서 내각제 세력과 손 잡아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입장 바꿨고 이번 3.1절 집회 때도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이 빠져 있고 개헌 반대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 이 흐름상 내각제 개헌파가 주도하지 않겠나. 3.1절 이 태극기 집회는 보수 전체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유한국당과 저 바른정당 죄다 내각제파들이니까 그에 줄 서 있는 권력 해바라기 보수도 그냥 내각제 따라가는 거죠. 박 대통령 있을 때는 박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대통령제 얘기하다가 이제 내각제 세력이 권력 잡으니까 내각제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보수들하고 저는 뭐 눈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문재인 쫓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럼 쫓아내면 되지. 왜 바꿉니까? 대통령제를 쫓아내면 되지. 쫓아낼 수 있어요. 내각제 안 해도. 물론 이 기회주의자들이 국익을 위해서 내가 문재인 쫓아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각제로 해먹기 위해서 문재인 쫓아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물론 국익을 위하는 자들이었으면 박 대통령 탄핵도 안 시키죠. 그 탄핵시킨 다음에 내각제로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안 맞으니까 워낙 촉박하니까 문재인이 다 먹었잖아요. 문재인 먹었으면은 1등 공신 기여 대표적으로 이명박 뭐 챙겨줄 줄 알았는데 이 감옥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나를 이것들이 해가지고 지금 붙고 있는 거고 개헌의 촉발은 또 문재인이가 지금
막 지금 개헌하겠다고 설치는데 내각제 세력은 좀 시간 두려고 그랬습니다. 내각제가 워낙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좀 슬슬슬슬 가다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이 무조건 3월에 개헌안 내놓고 6월에 통과시킨다 설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불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불로.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탄핵의 그 핵심 논리가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 대통령제로 안 된다. 대통령 쫓아냈는데 문재인이가 들어왔어. 더 엉망에 더 엉망. 이러니 문재인도 쫓아내고 이제는 내각제 개헌을 가야 된다라는 흐름이 지금 잡히는 거죠. 잡히는 거예요. 그 문재인은 그러면 도대체 왜 저렇게 쪽수도 안 되면서 개헌을 설치고 있느냐. 지금 언론에서는 내각제 세력이 개헌을 반대하게 되면은 개헌 세력과 반개헌 세력으로 나눠서 문재인이 주도권 잡으려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분석하는데 아니 내각제를 하려고 원래부터 벼르고 있던 자들인데 문재인이 개헌으로 치고 나오면 당연히 내각제 개헌을 올려버리죠 같이. 반개헌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개헌은 원래 문재인은 독식해먹고 싶어 했거든요. 내각제 세력과 손 안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각제 세력이 박 대통령 쫓아내니까 그 기회 타서 먹었잖아요. 그럼 지금 개헌은 왜 밀고 들어가느냐? 어차피 내각제들이 개헌을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정면 승부하겠다. 내각제가 아닌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로 밀고 가겠다. 선수를 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어차피 나올 거, 내각제 들어올 거 미리 쳐 들어가겠다. 기선제압하겠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하고 손잡기 위해서 헌법상의 자유를 빼려고 그랬다가 뭐 실수였다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리고 지방분권 이거 다 지금 고려 연방제 전 단계입니다. 지금 문재인 쪽이 주장하는 이 개헌은 더군다나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제가 이 문재인 쪽이 제일 건드리고 싶어하는 분야가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로 한다. 이거 고치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말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김정은과 고려 연방제로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방제가 돼야 돼요. 김정은이하고. 그래야지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들고 있는 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들고 있는 거니까 미국에게 핵무기 보유하는 것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북미평화협정을 맺는다. 고려 연방제 방식으로. 연방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는. 그래서 기선제압 플러스 김정은이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건지 하여튼 김정은과 같이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건 개헌 승부를 거는 건데 저는 문재인 죽는다고 봅니다. 안 돼요. 내각제는 200명 내각제든 연방제든 200명이 확보돼야 되는데 문재인식 저 개헌에 동의하는 데가요. 민주당 내에서도 최대 70 아니면 50 요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 나머지는 민주당 내에도 최대 70, 50명의 내각제론자가 있는 겁니다. 250석이에요 내각제가. 왜 그러냐? 내각제는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100% 보장해주고 국회의원들이 마음껏 해먹도록 해주는 제도인데 국회의원은 일단 민주당에서 만들었다 칩시다 문재인을. 지금 친문 운동권 소수 떨거지들 빼놓고 민주당에서 득본 사람 누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 만들었다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박 대통령 왜 끌어내렸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애들이. 대통령 만들어봐야 돈을 줍니까? 이권을 나눠줍니까? 박 대통령 자체가 청렴한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젠 옛날처럼 대통령 됐다고 사업권 팍팍 주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공천에 또 이번에 박 대통령 무슨 청와대가 총선 때 공천에 개입했다고 그것도 또 기소한다면서요, 검찰이. 아니, 청와대가 여당과 같이 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가 여당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청와대 정책을 같이 해줄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기소한다 그래. 한마디로 이제 청와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끌어내린 다음에 직접 해먹자 이제 청와대 안 거치겠다.
이래서 광범위한 250석의 내각제 세력이 포진돼 있고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문재인이가 선제 공격을 들어오네 안 되겠다 막 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막 치고 가는 거고 탄핵의 나팔수들 조중동 매경 싹 다 내각제 차례입니다. 왜냐 언론은 하이에나들이잖아요. 뜯어먹어야 되는데 내각제 자체가 뜯어먹는 제도니까 숟가락 얹기가 훨씬 편하죠. 대통령제에 비해서. 언론 전체가 또 내각제 세력이에요. 이게. 언론 전체가. 아직 안 드러났는데 민주노총 놈들 내각제에 찬성할 겁니다. 파퓰리즘 법안 들어가기 제일 좋은 게 내각제거든요. 그래서 보수와 좌익 양 진영의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내각제로 포섭되어 있어서 상층부는 종북을 빼놓고 김정은에게 나라 갖다 바치겠다는 종북 친문 애들 빼놓고는 다 내각제.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국민적 지지는 없지만은 상층 기득권 세력은 거의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개헌이 됩니다. 문재인이 개헌은 안 되죠. 내각제들 손발 두둑 맞춰가지고 허수아비 대통령 나눠먹는 딱 개헌 만들 거 아닙니까? 명분은 좌익을 막겠다. 좌익 이걸 막겠다고 해놓고 문재인이 지금 이제 하염없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문재인의 폭주를 막겠다 해가지고 내각제 올려버립니다. 250석으로 통과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오늘 문화일보의 동국대학교 헌법학자 김상경 교수가 이분 내각제론자예요. 딱 정확히 짚었는데 문재인이 임기가 4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4년 남았는데 6월에 이원집정제로 개헌이 됐을 때 문재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4년 동안. 딱 김상경 교수가 찍었습니다. 문재인이 나가.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나가야 된다.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우리는 문재인이를 나는 아니지만 하여튼 문재인 찍은 사람은 대통령제에서의 문재인을 찍었는데 개헌이 돼버리면 허수아비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지난 대선 결과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헌법의 논리상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대선을 같이 치르는데 그 논리면요. 총선도 같이 치러야 돼요. 총선도. 왜? 우린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들에게 행정부를 운영하다고 뽑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제에서 정부를 견제하라고 뽑은 건데 이제는 이놈들이 내각을 직접 해먹는데 그걸로 뽑은 적이 없잖아요. 총선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됩니다. 이게 헌법학자의 그 논리예요.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아마도 이 내각제 애들하고 이 문재인의 차이는 내각제들은 그냥 뒤에서 딜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문재인하고 야합하려고 그럴 거예요. 문재인한테 너 4년 임기 보장해 줄게. 개헌은 하지만 너 4년 동안은 그대로 가는데 너 우리가 내각은 먹겠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 절대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탄핵이죠. 뭐. 그러면 탄핵이죠. 왜냐? 어차피요 250석이 모여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통과시켜버리면요. 그냥 문재인이 이원집정제 하에서 식물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그냥 식물 되는 겁니다. 그냥. 총리를 임명할 수 있으니까.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한 끗 잘못 나가면 탄핵인데 이미 끝나는 거예요. 내각제만 통과되면 문재인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쫓겨나든지 김상경 교수 말대로 총선 대선 다시 치르든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리고 저는 그 와중에 내각제 개헌 전후로 문재인은 그냥 탄핵 당할 거라고 봅니다. 왜? 얘네들이 그거 해먹어야 되는데 문재인이 이거 자기가 또 김정은이한테 또 갖다 바치려고 이거 결사적으로 막을 거거든요. 이 싸움에서 문재인이 이길 방법이 없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문재인을 내각제가 쫓아내줬으니까 우리 내각제 만세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문재인이 쫓아낼 때까지는 그런 대로 봐주지만 내각제 개헌은 국민투표로 저지시켜야 됩니다. 저지시켜야 돼요.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나라 갖다 바쳐서 망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내각제들은 그냥 안에서 뜯어먹어서 나라 망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그리고 당연히 뭐 그 안에서 또 친중파 뭐 엄청 설쳐낼 겁니다. 나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고아옥 때 봤잖아요. 딱 6개월 만에 나라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더 빨리 무너질 겁니다, 아마 그때보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문재인이 쫓아내면은 쫓아내는 대로 그걸 보되 내각제가 직접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국민투표로 저지시켜야 되는데 저는 국민투표로 저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내각제 자체를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알고 저거 안 된다는 거. 보수 줄 서가지고 얻어먹을 자들이나 그러죠. 진짜 보수적인 국민들 저거 찬성할 수가 없고 어쨌든 좌익들도 반대하잖아요. 좌익들도. 반대하는 논리가 다르지만은. 그리고 20, 30대층 저 반대합니다. 저렇게 줄 쫙 서가지고 개파버스끼리 나눠먹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이 정서적으로. 내각제가 위험하다기보다는 20, 30대가 볼 때는 해먹는 자들 몇몇이 꼴 보기 싫어서 반대할 겁니다. 7대3 정도로 부결시킬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돼도 국회는 해산돼야 돼요. 국회의원 250명이 추진한 헌법이 부정된다면, 부결된다면 당연히 국회는 해산되고 새 헌법으로 다시 대선 치르고 총선 치러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올해 안에. 그래서 올해 안에 문재인이 아웃시키고 내각제들 다 무너뜨리고 그래야지만 다시 이제 자유통일을 달성한 초강력한 국익을 위한 세력이 등장할 공간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포괄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건 뭐 제가 하루 이틀 봐온 게 아니거든요. 이건 박 대통령 탄핵 전부터 이꼴 날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이 흐름상에서 문재인이와 내각제들 싸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발 떨어져야 돼요. 문재인이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 모이자 내각제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발 떨어져서 순서대로 애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순서대로. 손석희 1순위, 2순위 문재인, 3순위 내각제. 그 스케줄대로 미디어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